그동안 서방 진영이 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도 이 러시아 본토를 향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 우크라이나의 한쪽 발을 묶어놓고 전쟁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이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자국산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허용함으로써 이 전쟁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쟁 금기가 풀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의 유료판인 썬데이 타임스는 현지 시간 5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찾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을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에 얼마든지 공격해도 좋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그럴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이어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에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당부했던 게 있는데, 러시아 본토 타격 시에 사용 금지, 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요. 특히 러시아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방 진영, 특히 미국은 그동안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도 러시아 본토를 향한 공격은 금지해 왔었는데, 그 이유는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에 전쟁이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 그러니까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제공하면서도 러시아 본토 타격이 불가능하도록 개조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마음대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반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외에는 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서 지나치게 일방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토 공격이 막힌 우크라이나는 자국산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왔었습니다. 이날 영국 캐머런 장관, 전 총리죠. 이 캐머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확고한 지원국 중 하나가 입장을 극명하게 바꿨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다만 영국이 언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우크라이나군이 실제로 영국제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겨냥한 공격을 시작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설명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또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연간 30억 파운드, 그러니까 5조 1천억 원 정도의 군사 지원을 필요한 기간 계속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원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몰아내고 평화와 주권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안보를 위한 최상의 투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2024년, 25년 연간 25억 파운드, 3조 2,630억 원 정도의 군사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가 지난달 23일에는 이를 30억 파운드, 5조 1,158억 원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후에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총 규모는 76억 파운드, 그러니까 한 12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방문에 맞춰서 무기 등 군사장비 일부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비 지원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군사장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도록 100개의 이동식 대공방어팀을 위한 정밀 유도폭탄, 그리고 대공미사일, 장비 제공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이 돌연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한 배경에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한 최초의 국가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해체와 함께 신생 독립국이 됐을 때만 해도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지만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4개 나라가 체결한 부다페스트 협정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안전보장 약속은 20년 만에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전격적으로 침공해서 병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러시아는 아예 우크라이나 본토를 직접 침공하게 이르는 겁니다. 영국은 이런 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도 허용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후에 매우 유용하게 운영 중인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우는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정밀 유도 무기 중에서 사거리 250km 이상 되는 그 비교적 긴 미사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발사 직후에 적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낮은 고도로 내려간 다음에 적외선 탐지기로 목표물을 찾아가서 타격을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미사일로는 영국에 의해 처음으로 제공된 스톰 섀도우는 이 우크라이나의 명백한 게임 체인저로 꼽힙니다. 사거리가 340마일 그러니까 550km인 스톰 섀도우는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고 전장을 불바다로 만들거나 러시아군 고위 장교 여럿이 스톰 섀도우에 맞아서 사망하면서 이 러시아군에게는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에 크림반도 내 러시아군 기지 공격에 스톰 섀도우를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프랑스도 영국에 의해서 스톰 섀도우와 비슷한 스칼프 미사일을 제공해 왔고 미국은 최근에 사거리 186마일 그러니까 300km 정도의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주 지역 책임자인 에브고니 말리츠키는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가 현재 큰 문제라 그러면서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보다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를 안겨다 준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캐머런 장관의 이날 발언이 이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재차 언급한 데 뒤이어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하고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최전선을 돌파하고 우크라이나가 요청이 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스스로 우크라이나의 지상군을 파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 이를 배제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눈여겨볼 것은 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입장 변화 여부입니다. 미국은 최근에도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를 보내면서도 당연히 우크라이나 영토 내 사용이라는 단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제공하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프랑스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제한 역시 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또 그동안에 장거리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해왔던 독일의 태도 변화도 주목거리입니다. 독일 역시 이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되면 전쟁이 나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거리 미사일인 타우러스의 지원 자체를 반대해 왔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사거리가 310마일 그러니까 500km가 넘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 왔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직접 공격에 고삐가 풀렸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쟁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포함한 이 러시아의 중요 도시라든지 내륙 깊숙한 곳의 핵심 타겟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 이제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러시아 국민들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받는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그동안 무기 부족으로 인해서 동부전선에서 계속 후퇴를 해왔던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러시아 본토 및 후방 기지들을 직접 공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쟁 상황은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공격 및 방어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모스크바에 대한 방어 전략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당장 푸틴 대통령의 5개 행사 일정에도 지장이 생길 겁니다. 따라서 전승절 기념 행사에도 과연 참석하는가, 이 여부도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일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국이 이 같은 지지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무기 지원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 영국의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 무기가 하루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장갑차, 탄약,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사실이 알려지자 러시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3일 브리핑에서 캐머런 장관의 최근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둘러싼 긴장을 직접적으로 확대하고 고조시키는 것이며 잠재적으로 유럽 전체의 안보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상군 파병 발언에 대해서도 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도 이날 서방이 러시아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스크바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전쟁 지휘를 했던 푸틴도 이젠 방공망을 찾아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9일의 전승절 행사도 전쟁에서 노획한 서방 진영의 무기들을 전시하면서 거대하게 치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푸틴이 과연 그 대대적인 공개 행사에 얼굴을 내밀 용기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